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희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업 내 COP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에 대해서 10분가량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COP, 과연 현업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COP에 대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COP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그리고 이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걸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식을 창출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COP에 대한 이상과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COP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COP를 하는데 눈치가 보인다든지 본인의 니즈와 맞지 않는다든지 COP에 대해서 조직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또 하나는 COP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COP 활동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COP 활동을 하면 논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COP에 대한 이상과 또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업 내 COP의 현실을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도 용두사미의 형태가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COP를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원대하고 크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그런 원대한 목표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COP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COP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COP를 개인의 성과 혹은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혹은 COP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학습 활동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입니다. 한마디로 COP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COP를 정의할 때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식을 생산, 공유, 활성화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에서 보면 어디에도 업무, 성과, 평가 이런 쪽의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죠. 이런 COP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 지원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실제 구성원들 COP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인은 개인 요인과 지원 요인으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COP에 대해서 생각과 실제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은 COP가 잘 되려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뭔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개인이 어떤 COP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리더들이 어떻게 이 COP를 지원하느냐 여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COP의 경험을 해본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COP 영향 요인의 기반을 두고 COP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요. 개인의 요구와 연계된 COP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요구보다 개인의 요구가 조금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업무와 연계된 COP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가 선정되면 명확한 COP의 목적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이 COP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원 요인 측면에서는요. COP 활동에 대해서 리더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인터뷰 내용에 보면 리더들이 COP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논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리더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COP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COP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 다 지원 요인에 속하고 또 하나 만약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 COP를 조직 내 인재 육성 방안과 연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호작용 요인 측면에서는요, COP 참여자들 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종의 그라운드 룰인데 이것은 COP가 처음 형성됐을 때 같이 그 참여한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COP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은 우리가 어떤 요구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정서적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력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COP 활성화 요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밝혀졌습니다. 환경 요인 측면에서는 개방적인 문화 그리고 학습 권장 문화가 조성되는 것도 COP에 영향을 주는 COP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직 내 COP가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조직 내 COP가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조직의 경쟁력이 결국은 구성원들이 축적된 지식과 정비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식이나 스킬의 습득에 대해서 오너십의 변화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의 경쟁력이 결국은 구성원들의 축적된 지식과 정비례한다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 직무 지식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스킬,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모두 지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식은 우리가 말이나 글, 책 이런 걸로 전수할 수 있는 명시적 지식과 그렇지 않은 본인에게 체화된 일종의 암묵적 지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실제 암묵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크고 힘이 크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직 내 COP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식의 반감기가 단축된다는 것인데 지식의 반감기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5년, 10년 정도 계속 써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지식의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그리고 과거의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직 내에서 COP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및 스킬 습득에 대한 오너십이 변화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구성원들에게 지식이나 스킬을 전수시키고 습득시키기 위해서 조직에서 주로 오너십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출처 방식이 좋아짐에 따라서 지식, 스킬, 오너십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옮겨왔습니다. 특히 개인들은 다양한 SNS 그리고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마이크로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지식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들이 쌓여진 지식이 우리가 보통 암묵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고 이런 암묵지들을 COP 활동을 통해서 형식지, 명시화된 지식으로 우리가 다시 조직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COP가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COP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COP 참여자, 그리고 조직, HRD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P 참여자의 경우에는 COP를 본인이 참여한다고 하면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고 이를 수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COP 리더 혹은 서포터즈 혹은 네트워킹 하여튼 기타 등등의 역할을 본인이 수행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부여받은 역할은 계속 COP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단위로 COP 내에서 역할 순환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COP를 가입하거나 탈퇴할 때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인원들이 유입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COP 우리가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조직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요구와 부합된 COP 주제를 찾아내고 그거를 조직의 요구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니즈, 요구부터 먼저 제시를 하고 개인들이 거기에 찾는 것보다는 그 반대로 접근을 해야 훨씬 COP가 활성화되고 COP가 효과적으로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COP 활동에 대해서 리더의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보장해 준다든지 혹은 기타 등등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COP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COP를 할 때 있어 일종의 명문화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3M 같은 경우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5%를 혹은 20%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본인의 업무 이외에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은 COP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RD 부서에서는 일단 이 COP를 인포멀 러닝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이 인포멀 러닝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관심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OP들이 다양하게 운영될 텐데 이런 다양하게 운영되는 COP들 주제들 간의 융합 혹은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일종의 큐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HRD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HRD는 주로 개인 개발에 조금 집중을 해왔다면 이 COP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HRD의 영역을 넓혀서 조직 개발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조금 빠르게 우리의 COP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 발표한 내용을 듣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